너무 빨리 지나갔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갔어.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그런 아쉬움? 일단 학교 생활이나 이제 고등학교 그냥 전반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다퉜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데려다줘서 학교가 그래도 가까운 편은 아닌데 좀 수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이밍, 갑자기 닌텐도 스위치가 갖고 싶어져가지고 그걸 하고 싶습니다. 놀러 가는 거, 친구들이랑 엄마가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날을 생각하면 좀 설레임도 있었지만 긴장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도전할 수 있는지 하는 염려도 되었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또 저한테는 설레임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억합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미리 어느 학교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정이 된 다음엔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교복을 맞추러 가고, 우리 아이가 이제 교복을 먼저 입어보고서 조금 이제 뭐랄까 그 자신의 그 고등학교 입학을 먼저 실감하는 느낌?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입학식을 치르고 이제 아이들이 각반 교실로 이제 이동하고 움직였을 텐데, 아이의 그 설렘이 나한테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사실은 학업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고등학교는 또 중학교보다 더 입시에 가까이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과연 아이가 이 고등학교 3년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아이가 원하고, 사실 아이도 원하지만 엄마도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어떤 진로, 진학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뭐 이런 게 많이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컸었어요. 저는 아이가 친구 관계를 많이 중요시하고, 그리고 친구를 참 좋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선택한 그 고등학교에 우리 아이랑 같이 친한 친구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친한 친구랑 같이 가게 되면 힘든 과정도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공부는 자기와의 싸움인데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사실 성장하는 부분들도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즐거움을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좀 활동적인 아이예요. 성격은 좀 소심할지 모르지만 가서 땀 흘리고 오고, 그리고 가서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이제 자꾸만 가둬놔야 되는, 그래서 나를 침착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그런 부분에 매진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답답할까. 밖에서 또 이렇게 노는 아이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들으면 나가고 싶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이 호기심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또 이제 가고 싶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억제하면서 자신을 그 공부의 영역 속에 가다 놓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저는 애처로운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롤러코스터 이런 느낌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성실하게 학업에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는 형이라 학업에 있어서 불안감이 사실 엄마로서 없을 수는 없어요. 그냥 좀 아이가 노는 것 같으면 이제 공부해야지 뭐 아니면 다른 애들이 이렇게 한다더라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염려는 안 했는데 사실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전화를 저한테 자주 하는데 전화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엄마의 지지를 받고 싶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힘든 그런 부분들을 쏟아내고 싶어서 하기는 하는데 저도 아이가 기쁘고 좋고 즐거운 일 어떤 이런 것보다는 항상 전화하면 관계 문제 아니면 어떤 공부에 있어서 스트레스 또 선생님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아이가 생각할 때 좀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저도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면 내가 좀 더 많이 아이를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해서 아이가 저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엄마의 역할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를 또 반성을 하면서 다음번 전화에는 잘해야지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다지면서 아이 또 전화를 받으면 어떤 때는 아이가 엄마가 충분히 잘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 또 갈등이 반복되기도 하고 어쨌든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빨리 받아들이길 원했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정보를 많이 알아서 빨리 선택하기를 원했던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정보를 주면서 빨리 선택해 아니면 빨리 결정해 그래야지 엄마가 그 다음 단계를 알아볼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이가 빨리 더 선택을 빨리 할수록 아이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부에만 매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만족하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 심리 그리고 또 부모로서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준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의 엄마로서 생각을 한다면 아이가 노력한 모습을 보였고 아이가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결과적인 성적표를 가지고 아이가 낙망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같이 저도 주저앉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성적이 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성적이 어떻게 보면 아이가 가는 그 길에 어떻게 보면 비단을 깔는 것이냐 조금 더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문득문득 이렇게 제가 차를 끌고 아이를 데려다 주고 했던 학원이나 학교 주변을 지나갈 때 중학교 때 제가 아이를 초등학교 때 학원에 픽업하고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때가 힘들었다라기보다는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 나를 필요로 하는 아이가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를 되게 좀 의욕을 불어넣어줬던 그런 계기이기도 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원하고 섭섭할 것 같습니다. 시원하다는 것은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서 공지사항이라든가 학교에서 주시는 이알림을 보면서 학교의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는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시원할 것 같고 섭섭하다는 것은 아이를 등하교를 제가 시켜줬는데 등하교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의 그 행동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또 가끔씩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같이 공감되는 이야기를 해서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서로 갖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못 갖는다는 게 섭섭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졸업을 하고 진학이 결정되고 나서 이 질문을 받았으면 내가 너무 홀가분해요. 이렇게 뭔가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은 아이의 그 졸업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진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아이가 졸업했다라는 가정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큰아이 때를 이렇게 보면 아이가 진로나 진학이 결정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속도 끓이고 걱정도 많이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일단은 어디든 아이가 진학이 어떤 대학이든 아이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대학이 결정이 되고 나니까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좀 뭔가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학부모로서 졸업을 하게 되는 건데, 홀가분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뭐 더 큰 그 취업이라든지 이렇게 남아있긴 하겠지만 아이 스스로 잘 해나갈 거라고 또 믿고, 저의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케어하는 동안에 그 기간을 세어보니 2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나보다는 누구누구의 엄마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내가 강의를 가거나 그럴 때는 내 이름이 빛나지만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학교에 가게 되거나 그럴 때는 누구누구의 엄마로 내가 이제 지칭을 받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꾸릴 수 있는 제2의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이는 제품을 떠나서 더 독립적이고 아이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이제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또 찾아야 되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캘리그라피하고 그 수채 색연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격증도 이제 좀 준비도 하고 이렇게 그거를 하고 싶고 지금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영어 공부에 대한 제가 그런 어떤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EBS 영어를 들으면서 출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열심히 영어 어학 공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이나 뭐 아니면 가족들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 이 정도 계획. 네. 저는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는 정말 그 억압을 받다 보고 시간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잡으려고 하다 보니 이걸 해도 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를 것은 많은데 딱 손에 못 잡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씩 알아가면서 내가 이제 교회 봉사 못한 거 교회 봉사도 하고 싶고, 그리고 여행 가서 놀고 싶고, 그리고 또 친구들 만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다 떨면서 늦게까지 이야기하다 오고 싶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부분들에 좀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계획은 앞으로는 나를 위한 삶, 이런 부분들에 또 적극적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삶, 이런 부분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윤서의 엄마지만 또 제 이름은 김은영이에요. 직장과 육아, 가정생활을 병행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도 많고 또 행복했던 부분도 많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힘든 부분도 나를 위해서 내가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잘 견뎌준 내가 고맙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함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늘 노력했던 엄마 그런 엄마였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네, 제 스스로에게 고맙다 애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케어해주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잔소리도 하고 또 도와주고 했었던 부분들을 그때는 당연히 이렇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의 또 큰 사랑으로 나한테 와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외할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의 엄마이기 전에 또 우리 엄마의 또 딸인 그 역할로서 엄마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을까? 지금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 정보 주고 또 아이들이 물어보는 것을 내가 알려주는 것이 이게 바른 답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또 알려줄 때도 있어. 그런데 소신껏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정보이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거니까 자신감을 잃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엄마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 알면서도 순간순간 내 기준으로 나태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자꾸 조급하게 말하고 너무 자극적으로 말하는 거가 참 항상 미안했는데 그래도 3년을 엄마의 도움이 거의 없이 잘 견뎌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활해준 네가 참 대견하고 대단하고 그리고 너의 그 과정들이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